안녕하세요. 진니트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죠? 지난주에 라이브 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재미있었습니다. 라이브를 처음 제가 해봤는데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 건지조차도 잘 몰라가지고 되게 헤맸던 것 같아요. 막 댓글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막 제 사연까지 하면서 제가 무슨 진짜 라디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쫓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라이브를 할 때는 댓글을 읽는 시간을 갖지 말고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영상을 켜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라이브를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더 재미가 피드백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어, 아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난주에 와서 제 라이브 들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저도 한 시간 정도 어떻게 한 시간이나 채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켰는데 막상 키고 난 다음에 막 제가 딴 얘기하고 막 댓글 읽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실시간으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이 넘게 그때 떠들었는데 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라디오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다시 댓글 읽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 그리고 오늘 책상 소개, 테이블 소개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잡지를 한 권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둘러보고 R&B 함들 그리고 제가 또 다시는 아니죠. 제가 하나를 더 늘렸죠, 함들을. 그래서 제가 또 참가하게 된 마노메이드님의 함트 이야기까지 그리고 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뜨개 하면서 어, 여러분들은 뜨개를 하시면서 음, 그 일상생활이랑 어떻게 삶의 밸런스를 맞추시는지 그 참 저는 궁금해요.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진니트의 7번째 뜨개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항상 해왔던 것처럼 제가 책상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음,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구매한 잡지입니다. 제가 슈퍼를 그로세리 쇼핑을 갔다가요. 여기는 그로세리 쇼핑 가면 되게 이런 잡지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저는 원래는 보그 니팅 잡지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 뜨개 잡지를 잘 보지 않고요, 사실은. 보통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소식을 많이 듣는 편이고, 사실 잡지에 나오는 패턴이 저는 그렇게 막 제가 사고 싶은 패턴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그니튼 같은 경우는 약간 제 스타일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그런 패턴을 보고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미셸 오바마가 나와 있고 제가 무슨 미셸 오바마 팬인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무튼 뜨개 저자이신 분이 니팅도 그분이 이제 이 보그 니팅 잡지에 미셸 오바마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 이제 이분이 하신 말을 이제 조금 인스타그램에 이제 담아 놓으셨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같이 막 해석하면서 보고 이럴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쭉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패턴을 보여드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그 니팅 잡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통의 뜨개 잡지들은 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사진이랑 뭐 이런 얘기들이 실려 있고, 이제 뒤에 가면은 패턴 이런 게 나와 있는 패턴,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광고랑 뭐 사진이랑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이제 패턴이 실려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호에는 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읽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근데, 이런 실 소개 같은 것도 재미있었고, 또 이런 책 같은 것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선물에 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여기 미셸 오바마 인터뷰한 게 담겨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기프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뜨개 하시는 분들 선물 줄 만한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여기 나와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김뜨개님, 옷뜨는 김뜨개님 사셨더라고요. 이거 이 셀프 러브. 근데 막 별로 그렇게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던데, 아무튼 예뻤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봤을 때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이제 뭐 기프트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막 라이키 바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도 요즘에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나요? 한국 분들? 코코닛.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펄소라는 데 여러분 아시나요? 뉴욕에 있는 샵인데 펄소가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좀 그 프리 패턴이 되게 무료 도안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무료 도안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펄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뭐 염색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웨터가 나오네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자. 그쵸?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자 색깔이 패턴도 예쁘긴 하지만 실색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거 캐스케이드네요. 캐스케이드 그렇게 색깔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꽈배기도 너무 예쁘네요. 그쵸? 아니, 살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쁜 게 많네요. 저는 이런 브이넥은 안 입습니다. 못 입어요. 저한테는 예쁘지 않은 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입는데, 독특한 꽈배기네요. 이런 무늬는 또, 이런 패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꽈배기가 종류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또 새로운 패턴인 것 같습니다. 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진짜 제 취향이랑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스웨터에다가 벌레가 잔뜩 있는, 다 이렇게 벌레가 있는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닌데 그랬거든요. 이거 너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전 진짜 절대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도리에도 벌레가 있고,
근데 이거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색깔을 좀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요대로 해도 예쁠 것 같고 되게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스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뭐 베스트랑 이게 나와 있고 이건 정말 단순한 패턴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단순한데 또 오히려 뜨면은 이런 거가 더 많이 입게 되잖아요. 이런 단순한 게 이것도 색이 되게 차분하고 예쁘네요. 숄도 있고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다 사실 배색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까만색에 이렇게 튀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배색이 너무 요새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자꾸 그 형광 색깔 같은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형광색 들어간 거 잘 안 입을 것 같은데 자꾸 봐가지고. 이제 여기는 미튼 만드는 거, 벙어리 장갑 만드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 어떤 지식에 관한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쁘네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벌어진 게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예쁜데, 그러니까 봄, 가을에 이렇게만 입고 나갈 때는 참 좋은데, 어, 겨울이나 이렇게 겉옷을 입어야 될 때는 이런 거 너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잘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겉옷을 입으면 이렇게 접히고 안에서. 그래서, 음, 저를 봤을 때는 저는 보통 뜨개 도안을 고를 때 제가 많이 입는 거를 고르고요. 그리고 많이 입을 거, 그리고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딱 몸에 붙는 거를 의외로 많이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 니팅도 설아미님이 올려주신 그 글을 읽어드리자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미셸 오바마가 여기서 뜨개를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뜨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 그런 자신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뜨개를 하면서 알게 된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게 뜬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스타일과 기법이 있어요. 뜨개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 실수했을 때 화나지 않을 방법을 배워야죠. 빠진 코를 줍는 법이나 뒤집어진 코를 수정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겁이 덜 나더라고요. 어렵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많이 해보고 연습해 볼수록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뜨개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로켓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아미 님이 올려주셨어요. 포스팅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개를 하다 보면 항상 프로시오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프로시오를 안 하고 완성한 작품은 없어요. 한 번도 글쎄요. 근데 지난번에 My Favorite Things님 거 스웨터를 뜰 때는 그때는 프루시오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패턴이 굉장히 쉬웠었고 나름 어떤 레그런 이런 거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늘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놓지 않고 한 번에 쭉 떠가지고
더더욱이나 잊어버리는 그런 게 없이 한 번에 떠서 이제 프루시오를 안 하고 쭉 다 떴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프루시오를 안 한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실수를 하고 프루시오를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죠. 제가 이번에 R&B 함트 하면서 엠벤첼님 거 컬러 크로스를 뜨고 있거든요. 근데 컬러 크로스를 뜨고 있는데 레그런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엠벤첼님의 그 레그런은 이제 그분만의 어떤 다른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손에 어느 정도 익었단 말이에요. 손에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떠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만 이렇게 신나게 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레그런 부분에 또 패턴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어딘가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거를 프루시오를 하게 됐는데 뜰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프루시오를 하고 다시 코를 주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오기가 나는 거 있죠. 진짜 거의 오기로 그거를 다시 고쳤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진짜 엠벤첼 다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음, 정말 실수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저처럼 오기를 부려서 그걸 고치던지 아니면 마노메이드님은 춤을 추시잖아요. 그렇게 춤을 추시면서 즐기시면서 프로쇼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짜 뜨개를 여러분 저는 할머니 분들이랑 했었잖아요. 근데 할머님들이랑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얼마만큼 그거를 만족하냐의 문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결과물이 나한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할머니들은 그런 틀이 없으세요. 어떤 패턴을 꼭 따라가야 돼 이런 게 없으셔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습득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뜨개를 사실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배우기가 어렵기는 하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패턴이 쓰여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시질 않으니까 이제 그게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뭐 전혀 옷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것도 다른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그러니까 뜨개가 진짜 좋은 게,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정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다 나름대로 하시면서 뭐, 겉뜨기 하는 방식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뭐, 아메리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컨티넨탈로 하시는 분 있고, 또 이상하게 하시는 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배색도 그렇고. 그 배색도 이 실 끌어오는 방법, 뭐 실 걸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동영상도 많고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여기서 미셸 오버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답이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결과적으로 코스가 맞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제 패턴을 따라가기가 편하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큰 어떤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꼭 그렇게 패턴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뜨개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프로시오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잡지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뜨개 잡지가 항상 막 유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되게 광고도 되게 많은 경우가 많고, 그런데 보그니팅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읽는 거리가 좀 많은 그런 잡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샵에 가서 사온 요런 이 눈꽃 모양 장식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딸 이제 크리스마스 저희 집에 있는 트리에 거는 장식들이에요. 이거는 인어공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래 전에 뜬 모헤어로만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모헤어로만 뜬 목도리인데 스카프인데 어 이게 그 저희 제가 맨날 가는 그 단골 샵에 있는 분이 모헤어를 염색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염색하셔가지고 파시는 거를 제가 뜬 건데 너무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포근하고 모헤어인데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두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다닐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아마 그냥 스카프로 뜬 거라서 또 풀러서 다른 거를 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보기에 좋은 그런 뜨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온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선물 포장할 때 쓰는 그런 거고요. 그런 리본들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장식 중에 몇 개를 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말을 좋아하시니까 옛날부터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이거를 사셨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고 만드신 거일지도 몰라요, 사실. 네, 이렇게 말 장식이 있고요, 저희 집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하키 선수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포츠를 원래 옛날부터 사실 저는 운동을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해요. 저는 운동을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운동하는 거, 운동신경은 최악인데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는 이제 요가나 뭐 수영 이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 옛날에 무슨 체력 그런 거 테스트하면 맨날 막 꼴찌하고 진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주말에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면 맨날 이렇게 조회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그리고 조회를 하고 나면 그냥 들어가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달리기를 시키는 건지 꼭 100m 달리기 이런 걸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마다 그걸 해야 되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가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전 스포츠를 진짜 못하는데 스포츠를 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참 막 그러니까 외국 막 유럽 축구 리그 같은 거 저 학생 때 그때 막 ESPN 이런 거 이제 TV에서 찾아가지고 막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지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와서는 거의 뭐 잘 안 보다가 친구가 너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야구도 이제 막 저는 그때 외국에 나와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때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이제 막 거기 일본 선수 중에 하나가 되게 엄청 그 스타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막 야구 보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 오고 별로 따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남편은 당연히 캐나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남자니까 하키를 봐요. 물론 모든 캐나다 남자가 보는 건 아닌데 이제 대부분 하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부터 이제 스케이트장도 자주 갔고 이제 하키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팀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많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같이 챙겨보는 그런 팬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하키 시즌이 10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하면 이제 5월 달쯤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그거를 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랑 이제 그때 막 연말 뭐 연초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 2월 달쯤 되면은 진짜 막 눈에 막 질리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녹지도 않고 막 근데 사람들이 한창 지쳐갈 때쯤 이제 한참 하키에 빠져가지고 이제 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겨울을 나는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테이블은 그리고 이제 댓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참.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저희 딸이 그 생일잔치 초대장을 받아 갖고 왔어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근데 보이시나요? 이거 BTS. 아니,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인데 BTS 이거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BTS 진짜 인기 많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좀 큰 서점에 갔더니, 막 그런 가수 뭐 이런 잡지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지에 BTS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잠깐. 제가 지난주에는 라이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었고 또 그래가지고 댓글을 많이는 안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새로 보이는 구독자분들이 있으신 건지 아무튼 제가 보지 못한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또 되게 반가웠습니다. 음, 첫 번째 댓글은 별리님. 진니트님 뜨개질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뜨개 모임 이야기 들으니 벌써부터 마음이 실렁실렁합니다. 제 남편이 한국에서 항공기 기장이라 비행기 티켓이 조금은 자유로워서 진니트님 캐나다에서 카페 하시고 뜨개 모임 하시면 전 꼭 갑니다. 뜨개 뜨친 분들과 외국에서 하는 실박람회 등등도 다니고 싶어요. 진니트님 꼭꼭 뜨개 모임 여세요. 안녕하세요, 별리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뜨개 모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있는 모임들도 지금 다 없어지는 마당에, 그리고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한국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여기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한참 있는 동안 많은 게 없어졌잖아요. 많은 게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참 많이 캔슬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별리님 남편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항공기 기장이시라니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진짜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부럽습니다, 별리님. 남편이 정말 비행기 기장이면 저 같아도 해외에 정말 자주 갈 것 같아요. 자주 가고, 어, 사실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주변에 스튜디오스 하는 친구들이나 뭐 그런 항공사에서 다른 일 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해외에 자주 가고 부럽더라고요. 제가 언제쯤 뜨개 모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홍후호님, 진니트님, 라방 다시 보기 하고 왔어요. 라방이 더 재밌네요. 집 구경도 잘했어요. 집이 너무 예쁘네요. 다음번 라방 때는 꼭 들으러 올게요. 안녕하세요, 홍후호님. 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하는 내내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요. 어,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집이요. 집 예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집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음, 정말 결혼했을 때는 정말 단칸방 같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거미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근데 그런 데서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을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만에 가진 거죠. 이런 집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수상 소감하는 것 같네요. 그쵸? 아무튼요. 집 너무 예쁘고요. 저도 너무 좋고, 어, 여러분들한테 꼭 겨울에 눈 내리는 거 보여드리면서 막, 캐롤도 같이 듣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라방을 할 거예요. 어느 날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캐롤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날 꼭 라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때는 와인을 한 잔 들고 저희 술 술 라방 할까요? 그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겨울에 와인 한 잔씩 들고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 뭐 아무 술이나 좋아하시는 거 들고 같이 캐롤 들으면서 우리 라방 한번 해요. 너무 좋겠죠? 라방 하면서 뜨개도 하고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 댓글. 다음 댓글은 제가 이 이름을 제대로 읽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릴리아엘이라고 영어로 이제 이름이 쓰여 있으신데 제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발음을. 어쨌든 진니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자야 되는데 열심히 듣고 있어요. 목소리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되게 목소리가 잠겼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 끊고 물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요 며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헤매고 있습니다. 되게 한참 이사를 하고서 오히려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그, 조카가 왔었는데 조카랑 그 조카 식구분들이 좀 약간 그 감기 끝 물이어가지고 약간 골골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옮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요새 좀 일이 많아가지고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가 안 좋을까봐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실그램 이야기님, 진니트님 라방 하시면 참여 못해서 너무 아쉬운 1인이에요. 진니트님은 뜨게 해야 할 운명이셨나봐요. 창고에 쌓여있을 양털들이 왜 이렇게 부럽나요? 양냄새, 꼬리꼬리 냄새도 가서 맡아보고 싶은 1인입니다. 라방 참여 못해도 다시 보기로 보는데 라디오가 아니고 자꾸 눈으로 화면을 보게 되는 궁금 양털들과 핫핑크들 와우 침 흘리며 계속 빠져들게 합니다.
썬데이 디너 타임이 부럽군요. 안녕하세요, 실그림 이야기님. 어, 실그림 이야기님, 저희 그 마노베이드님이 여신 함드에서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갑고 또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방 제가 공지를 해도 정말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라방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양털이 가득 있어요. 아래층에 가득 있는데, 제가 이제 샘플로 해보려고 조금만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해봤었는데, 아마도 저의 계획은 조만간 그 양털을 그냥 아래층에 저희 집에 화장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손님 화장실이 있는데 뭐 손님이 당분간은 올 일이 없을 것 같고 뭐 양털이 그렇게 뭐 씻는다고 욕조에 큰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다 욕조에다 넣고서는 싹 세척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이제 세척을 해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물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머님네 집에 가서 물레를 빨리빨리 돌려서 실을 만들려면 더더욱이나 한꺼번에 이제 양털을 해가지고, 빗어서 물레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털 냄새 말씀하셨는데요. 양털 냄새 납니다. 진짜 양털 냄새. 맡으시면, 아마 안 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어, 그, 약간 이렇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양털에서. 왜냐면 동물 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척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세척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공장에서처럼 집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세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양털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양털 빗어가지고 이렇게 감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물레 돌려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굵은 부분이 막 잔뜩 있는 거. 음, 여러분 제가 잘 못 돌려요.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이만큼 감아본 것도 처음이고요. 근데 그리고 또 너무 오래간만에 물레를 잡아가지고 더더욱이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제가 집에서 이거를 세척을 했고 집에서 그거를 빗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핸드메이드인 거잖아요. 제가 집에서 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레를 돌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공장에서 완벽하게 세척을 한 그런 거는요, 여러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뭐 여러분 왜 누티덴 있잖아요. 누티덴 실을 보면 이제 전혀 꼬임이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실이 이렇게 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 세척을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붕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물레를 돌리면요, 여러분 훨씬 편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어, 어머님이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실을 아니 양털을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색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회색빛 나는 그 양털을 공장에다 해가지고 부탁해서 어, 세척을 시켜달라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아무튼 색깔이었는데 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좀 더 곱게 이렇게 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공장에서 세척을 해온 거기 때문에 어떤 기름 같은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요. 이 물레를 하면 돌리면서 이렇게 당길 때 이제 이 양털을 이렇게 쭉쭉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당길 때도 훨씬 그게 편하고요. 왜냐면 걸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 기름 같은 그런 느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한 거랑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훨씬 더 고르다는 거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양털을 이렇게 빗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좋은 실을 만들거나 이렇게 고른 실을 만들려면 이렇게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실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양털 이 색깔 다 세척을 해가지고 돌려서 꼭 뭐를 만들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세척하셔서 주신 거 제가 돌려본 건데 어머님이 이거를 여러분 이 실 감아 있는 이거를요 바빈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어머님이 물레를 하나 사셨는데 6개가 같이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3개를 주시면서 자기 6개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어머님이 안 계셔도 어머님네 집에 가서 어머님이 작업하시던 거를 빼놓고 제 거를 껴가지고 이제 하라고 저한테 3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종종 이제 갈 수 있으면 어머님 안 계셔도 한번 가서 혼자 돌리고 돌리고 오고 한번 그럴 것 같습니다. 근하님, 지니님 라이브 때 잠깐 여기저기 들어서 제 댓글 읽어주신 것도 못 들었네요. 다시 보기로 영상 보면서 심쿵했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너무 없나요? 그쵸. 그냥 진디트님 영상 보다가 울컥해서 댓글 달았거든요. 근데 진디트님 목소리와 또 사시는 이야기 들으면 그냥 너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도 마지막에 집 구경 시켜주시고 한국 가면 가고 싶은 곳 말씀하시는데 정말 정말 공감되고 너무 진심으로 저도 한국이 그립고 가고 싶어요. 언젠가 가겠죠. 오늘도 뜨개 좀 더 하고 한국 생각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근하님. 근하님도 암트방에 계시지 않나요? 그쵸? 암트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음, 그 한국에 정말 가고 싶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제가 꼭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원래도 갈 계획이 있었죠. 너무 오래 안 가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제 동생이 결혼을 할지도 몰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누나로서 꼭 가야겠죠.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생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정말 세계가 뒤집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한국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도 여러분 저는 항상 한국을 가면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갔다 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면은 막상 또 가면 막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고 이제 너무 오래 있다가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몇 달씩 오래 있다가 오는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이제 해결하고 오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는 꼭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제가 꼭 공지할 테니까 영상에 꼭 말씀드릴 테니까 한국 가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정이 올라오신다고 근하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겨울이 왔죠. 겨울이 왔으니까요, 근하님 이제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즐거운 그런 캐롤을 듣고요. 할리데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아무 때나 가시고 싶을 때 가시면 되죠, 뭐.
막 진짜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그나님도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지금 안 가도 언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제가 진짜 코로나가 오고 나서 힘들었던 게 그게 되게 컸거든요. 사실 그 제 고국에 못 간다는 게 물론 갈 수 있죠. 막아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못 가겠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이제 그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절대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한국에 언제 갈 수 있지? 막 이런 생각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님이 어떤 저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 또 겨울이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곧 가실 수 있으실 거니까, 음, 행복한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겨울에 이제 겨울 다가올 때 막 이렇게 우울해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겨울에는 활동적이지 않은 계절이라 더더욱이나 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노메이드님, 마노메이드님 뜨게 하면서 시청했어요. 실방 때 식구들이 다 함께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네요. 마지막에 새집 구경도 너무 좋았고요. 벽난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궁이의 불을 좀 지펴야겠습니다. 저도 러브하드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크리스마스 영화니까 봐줄 만한. 영상 보는 내내 시골집 근처에 알파카 농장이 있는데 가서 털을 좀 받아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마노메이드님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또 함드에 참여를 못할까봐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함드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음, 시골집 근처에 알파카 농장이 있으시다고. 알파카, 알파카 받아오세요. 마누에이드님. 어, 알파카 받아오셔가지고 저처럼 세척도 하시고, 어, 제가 보여드린 그 브러쉬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못 구해도 이렇게 해외 구매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까지만 해서 솜만 만들어도, 그리고 또 저처럼 물레가 없으셔도 제가 드랍스핀들 보여드렸잖아요. 드랍스핀들 얼마 안 하거든요, 마노메이드님. 드랍스핀들 한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카 실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은요, 양털은요, 그냥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거를 어떤 종류인지 알고 세척을 해보고 색깔을 보고 뭐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처음 하는 거는 알게 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하얀색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거는 다 저렇게 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제가 염색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지난번에 뭘 보내주셨는데 이메일로 그, 눈으로 하는 얼음이랑 눈으로 하는 염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그런 염색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겨울에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영상을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면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님, 진니트님 라방 하시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남편이 아파서 병원 다녀오고 주말에 최고로 심해져서 유튜브 볼 시간도 없었네요. 깜빡 까먹기도 하고요.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재방송 라방 보면서 정신 차려 봅니다.
활발한 라방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님. 제가 댓글을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 이제 남편분 괜찮으신가요? 진짜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게,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정말 젊을 때 건강하실 때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어,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지만 30대 중반인데 너무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약간 몸을 혹사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젊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와서 미치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막 어깨도 너무 아프고 이제 막 애들 키우면서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랬던 그런 게 이제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관리를 잘했었으면 지금 괜찮았을 텐데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젊은 구독자분들 듣고 계신다면요, 진짜 엄마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진짜 막 계속 밥 먹었냐 물어보고 뭐 몸 괜찮냐고 물어보고 진짜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 뜨개도 좋고 정말 다 좋지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럴 때는요, 건강한 거 말고 정말 더 나은 게 없죠.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댓글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이제 다른 얘기, 제 뜨개 얘기 해볼게요. 제가 컬러 크로스를 여러분 뜨고 있습니다. 컬러 크로스를 뜨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이 레그런 잘못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저는 더블 선데이랑 피어 자이언트 산레스간 실로 뜨고 있는데요. 제가 떠본 결과, 그러니까 저희 함뜨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는 굉장히 다른 배색을 하고 계시죠. 저보다 훨씬 예쁜 배색을 하시고 계시고요. 음, 저처럼 이렇게 굵은 실을, 저는 이게 딱 모헤어를 잡고 싶지가 않아서 모헤어를 안 잡는 실을 일부러 구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한 느낌이 들고요. 한국 분들 함들방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모헤어를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모헤어로 확실히 잡고 뜨시니까, 그리고 콘사로 뜨시는데 다들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이제 이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엠벤첸님 거 이제 다 한 번씩 도전해 보시거나 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엠벤첼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많이 익히 들으셨고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엠벤첼 거를 그 베저 스웨터 애들 거 떠준 거 말고는 이제 뭐 스팟 같은 것도 안 떠봤고 이게 처음인데요. 음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 셋업을 하는 요 단이 있어요. 이 처음에 이제 요 셋업하는 요 몇 단 한 12단 정도, 그 정도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 셋업하는 단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 사실 틀리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넘기면은요, 여러분 이제 라운드로 연결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막 못하게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런 도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고, 그리고 레그런도 처음에 이제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어떤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면 아직까진 저는 소매분리도 안 했고 뭐 안 했지만 그렇게 막 정말 못할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막 함트 방에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 셋업하는 요 단에서는 실수를 안 해가지고 한 번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라운드를 연결하고 이제 얼마 전에 여기를 하면서 좀 잘못해가지고 풀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고요. 음, 여기는 이 끝에는 제가 스팀을 전혀 안 준 부분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리는데 요 윗부분은 제가 스팀을 줘봤어요. 근데 스팀을 줬더니 확실히 훨씬 더 잘 펴지고 배색도 잘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느낌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이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소매 분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꾸 여기가 이제 미워 보여가지고 너무 그 목을 뜨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소매 분리할 때까지는 좀 참았다가 소매 분리를 하고 나서 뭐 목을 먼저 떠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에다 넣어서 입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스몰 사이즈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약간 그냥 딱 맞는 핏을 입고 싶어가지고 어,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엠벤첼님 거를 뜨실 생각이 있다면 처음에만 좀 고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음, 궁금하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B 함트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재밌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음,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늘 신청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마누메이드님의 함트를 얘기를 좀 할게요. 마누메이드님 함트를 하려고 제가 막 실을 고르고 있는데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 뭘 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엄청 담아놨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배색을 하려고 막 너무 고민 중인데 근데 이게 너무 꽂힌 거예요, 갑자기. 이 회색이랑 어두운 자주색이랑 이 밝은 핑크 이런 색깔이 너무 꽂혀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 핸드 다이한 이런 실 있잖아요. 저는 잘 안 써봤거든요. 사실 한두 번 써봤나? 그러니까 핸드 다이 이게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막상 뭐를 뜨려고 하면 저는 뭘 떠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색인 거는 되게 잘 뜨게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이 섞인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뭘 떠야 될지. 근데 이번에 그 엠버 스웨터가 여러분 엠버 스웨터가 요 부분이 요 흰색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핸드다이한 막 여러 가지 색깔 들어간 이걸로 하면은 예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진한 자주 색깔이랑 핑크랑 이렇게 좀 섞인 이걸로 바탕을 깔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을 것 같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제가 다 주문을 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거니까요.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떠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마 거를 떠드리려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트위드, 로안 트위드를 사려고 하는데, 로안 트위드가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안 트위드로 엄마를 이거를 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딱 붙는 핏을 되게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케이틀린 헌터님 거예요. 근데 케이틀린 헌터님 이거는 스핀사이클 안으로 뜨신 것 같은데, 이거를 뜨려고 합니다. 저는 로안 트위드로 이거를 떠보도록 할게요.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완성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뜰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소매가 자기는 넓은 게 좋다고, 저희 엄마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갑한 거를 안 좋아하셔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실 색깔이 투쿨인데, 투쿨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예쁜데 제가 가는 샵에서는 없더라고요 이 실이. 그래서 저는 투쿨이 아닌 로안 트위드로 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왜 맨날 주문하는 그 가게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주문 안 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요 엣지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어요. 엣지에서 저희 동네에 있는 샵에서 핸드 다잉을 한 실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아쉬워가지고 또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 실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었거든요. 실 가격보다는 이제 거기에 있는 도구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치아오구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붙여서 파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랬었는데, 전 도구를 사는 건 아니라서 그냥 한번 또 실을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막 여기저기서 주문을 하면 그게 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실이 정말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막 컴퓨터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해가지고 막 그렇게 쇼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옷 같은 거 고를 때는 막 되게 많이 발품도 팔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스타일인데, 온라인 쇼핑을 저는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저는 발품을 파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쇼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리고 또 요즘에 제이미 앤 제이미슨이었나? 니트 아일랜드 님이 쓰신 그 실도 너무 사실 써보고 싶어가지고 우레와 하우스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또 프로젝트를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실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아니죠, 크리스마스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제가 크리스마스 막 요즘에 문자가 모자란다고 막 선물이 모자란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빨리 주문을 하다 보니까 맨날 뭐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온라인으로 뭘 주문을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온라인으로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프로젝트 할 게 정해져 있는 것만 실을 사고 있습니다. 또 실을 그래도 이사하고 이러느라고 좀 덜 산 것 같기는 해요.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실 얘기는 저희 함뜨,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함뜨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아 참,
그 마노메이드님 함트방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또 좋았던 게 저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댓글로만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채팅방에서 또 더 얘기를 하면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동안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얼굴을 보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대화 나누고 예쁜 프로젝트 다 같이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뜨개의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원래 함뜨를 안 하잖아요. 함뜨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힘이 들거든요. 저는 뜨개 속도가 빠르질 않아가지고 함뜨를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랑 되게 많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함뜨를 잘 안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이번에도 함뜨를 하는데 벌써 스웨터 하나를 다 완성하신 분도 계시고요. 배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들 뜨신 것 같고 거의 소매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몸통까지는 되게 많은 분들이 뜨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뜨개를 하루에 얼마나 하시고 뜨개를 한 달에 몇 벌이나 완성을 하시고 또 그렇게 완성을 하시고 나면 얼마나 입으시고 그런 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뜨개 속도가 느려서 물론 완성하는 것도 느리지만 그 뜨개를 평균 하루에 많이 해도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함뜨에서 보신 분들은 잠을 안 주무시고 함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저랑 13시간 차이가 나시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13시간 차이가 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점심이 좀 넘어가면 이제 한국은 완전히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막 3시, 4시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저는 절대 그렇게 뜨개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프시거나 그러시지는 않는지 저는 제가 뜨개를 하는 자세가 좋지가 않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자꾸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좋지 않고 이 실을 당기는 이 손의 장력 이런 것도 되게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뜨개를 저는 막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다른 일 하다가 또 와서 하고 다른 일 하다 와서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제 몸에도 좋은 것 같고 뜨개를 하는 것도 속도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막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 오래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달에 몇 벌이나 완성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벌도 완성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벌 완성하면 다행인 그런 뜨개 유튜버입니다, 저는. 어, 사실 뜨개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한 벌씩 완성을 하면 여러분 1년이면 12벌이에요. 12벌 다 잘 입으시나요? 물론 뜨개를 다 잘 입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거를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뜨개 옷도 만약에 제가 떠서 안 입을 거라는 그런 패턴은 뜨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궁금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안 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입고 싶은 거를 뜨실 테니까요. 어, 그러실 테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마노메이드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앞으로 뜨개를 하면서 기록을 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 엄청 길게 뭔가 자세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런 시를 썼고, 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함들을 하게 됐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일기를 남기는 것처럼 남겨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보람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이어리를 안 쓴 지가 참 오래됐는데, 음, 다이어리를 나중에 이제 그때 한참 젊었을 때는 되게 많이 썼거든요. 20대 때는 정말 매일같이 썼던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근데 그때 썼던 그런 다이어리를 지금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어, 다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작품만 남기지 마시고 앞으로 기록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작품을 보면은 이거를 뜰 때는 나의 삶은 어땠지? 나는 이런 기분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남기면 나중에 되게 재미있고 추억이 되는 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 이제 연말이고 또 그러니까요. 내년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연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예쁜 다이어리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글을 엄청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얘기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려던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이번 주에도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겨울인데 사실은 지금쯤이면 눈이 왔었어야 되는데 첫눈이 오기는 왔는데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오고 자꾸 비가 오네요. 진짜 오늘도 비가 장대비처럼 내렸고요.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10시인데요.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요. 내일은 그친다고 하는데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직 한국은 완전히 춥지는 않고 환절기이지 않나요? 아직도? 여러분 너무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뜨개 옷 많이 많이 입으시고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얘기 들고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도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